안녕하세요. 회천대방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이제 3년 차를 맞이하는 회천지구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지금 벌써 회천지구 아파트가 입주한 지도 3년이 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이제 우측에 옥정 신도시가 있고 좌측이 이제 회천 신도시입니다. 원래 이제 같이 통합을 해서 이름이 이제 회천 신도시로 갔었는데 이 공사 기간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2기 신도시 중에서 이제 이렇게 옥정과 회천으로 이름을 나눠서 공사 진행하게 됐고, 옥정 신도시가 먼저 이제 공사가 끝나고 회천 신도시를 그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인제 저희가 회천 신도시에 있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인제 회천에 있는 주요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드릴 건데, 회천 신도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구독 눌러 주시면은 제가 앞으로도 인제 다양하게 이제 회천에 관한 영상을 찍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회천의 특징은 이렇게 세로로 길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회천지구는 3개의 역이 포함이 되는데, 이제 덕계역이 있고 회천중앙역이 있고, 이게 예전 지도다 보니까 사실 이제 예전에는 뭐 회정역이라고도 불렀었는데 명칭이 이제 회천중앙역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덕정역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덕정역 쪽에 GTX가 들어올 예정이죠. 그래서 오늘은 인제 보시게 되면은 회천지구 덕계역 주변으로 해서 인제 아파트들에 대해서 인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회천 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시티 아파트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덕계역 1번 출구 쪽에, 그러니까 이제 덕계역의 좌측을 보시면은 디에트르 센트럴시티 아파트가 보이는데, 너무 이름이 길어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도 인제 회천 대방이라고 그냥 부르시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 인제 저희 부동산 이름이 회천 대방 부동산이잖아요. 저희 부동산이 여기 아파트 인제 단지 내상가 코너 자리에 영업을 하고 있고요. 혹시 인제 회천지구에 집을 뭐 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문해 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설명을 이어나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인제 좀 니은자처럼 아파트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요게 인제 22년도 12월로 해 가지고 회천지구에서는 인제 분양한 아파트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인제 입주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아파트고요. 근데 이제 범양 아파트 2 단지가 인제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사실 인제 회천 디에트르가 들어왔을 시점 이전에는 인제 범양 2 단지가 이 덕계역 인근에선 대장 아파트였었습니다. 근데 인제 그 회천 대방이 들어옴으로써 회천 대방이 인제 대장이냐 아니면 뭐 대강 로제비앙이 대장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인제 갑론을박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인제 현재 가장 시세가 좀 많이 나간다고 볼 수 있는 회천 디에트르 센트럴시티 아파트가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됐고요. 요게 인제 860 세대가 들어왔었고, 아시다시피 인제 디에트르는 A, B, C, D 타입이 있어 가지고 각 타입마다 좀 가격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분양가 대비해서 1억 이상 현재 인제 상승한 가격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수자인이 입주했는데, 여기 인제 2번 출구 쪽에 인제 수자인이 있죠. 근데 대방하고 수자인하고는 사실은 이제 입주 기간은 크게 차이가 안 났어요. 이게 22년도 12월에 똑같이 입주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굉장히 재밌는 점이 있는데, 인제 덕계역이 1번 출구가 있고 2번 출구가 있습니다. 그 왼쪽이 1번 출구고 이제 서쪽이 1번 출구고 그리고 동쪽이 2번 출구인데, 아무래도 인제 1번 출구 방향을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1번 출구 쪽에 인제 상권이 중심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2번 출구 쪽도 상권이 있긴 있지만 2번 출구 쪽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인제 5 개의 부지 정도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제 1번 출구 쪽을 좀 더 좋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세가 쪼금 더 잘 형성된 것도 1번 출구 방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수자인은 쪼끔 특이한 점이 있는데, 수자인을 그 당시에 분양했을 때 이제 처음에 이름은 인제 신혼희망 타운이었습니다. 그 문재인 정권 때 인제 신혼부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신혼희망 타운을 인제 만들었었는데, 그때 아무래도 인제 요건이 신혼부부였어야 됐기 때문에 처음에 좀 이렇게 분양 성적이 좀 처참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인제 입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인제 미분양이 났어 가지고 점점 인제 조건을 완화해서 나중에는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청약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완판이 났고, 지금은 인제 3억 정도에 분양했던 것을 뭐 3억 5천 에서 뭐 인제 8천 사이로 팔고 있는 것을 보면은 뭐 한 8천 남기신 분도 있는 거 보면 상당히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역하고 많이 가깝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강 펜테리움 같은 경우에는 인제 935 세대인데 그 2월 달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금강 펜테리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특이 사항이 있었는데, 금강 펜테리움도 처음에는 좀 미분양이 났었어요. 분양을 했을 때 이제 미분양이 났어 가지고 줍줍이었었는데, 여기 인제 회천지구에 대한 기대감이 그 당시에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인제 예를 들면은 아파트를 6 개씩 잡으신 분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인제 잔금을 인제 금강 펜트리는 좀 특이하게 보통 이제 법적으로 입주 기간을
60일을 주게 돼 있는데 금강 펜트리움 6개월을 줬어 가지고 2월 달부터 입주를 해 가지고 8월 달에 이제 입주 기간이 끝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금강 펜트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구조가 좋다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긴 해요. 왜냐면 금강 펜트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하고 이제 걸어갔을 때 한 저기 10분에서 이제 12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금강 펜트리움 구조가 이제 기가 막히게 좋은데 가끔 이제 금강 펜트리 사시는 분들이 수자인하고 위치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금강 펜트리움이 구조가 뭐 제일 좋다는 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광 1차와 2차가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23년도 4월과 9월에 들어왔습니다. 대광 로제비앙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세대수는 이제 424세대여서 조금 작은 편이긴 하지만 39평짜리 큰 평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대광 로제비앙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평수보다는 이제 작은 평수가 들어와서 39평은 없고 이제 29평이 생기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1차와 2차 나와 있는데, 사람들 많이 얘기를 하지만 대강로제비양 1차, 2차가 이제 위치가 굉장히 괜찮고 민간 이제 대강로제비양 뭐 여러분 3, 4차도 분양해서 아시겠지만은 내부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강로제비양 1, 2차가 대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대강로제비양 1, 2차가 하나의 부지로 합쳐져 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분양했다고 하면은 얘가 압도적인 대장이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네스트 같은 경우에는 995세대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베네스트 하우스랑 이제 파밀리에 아파트라고 이제 2번 출구 쪽에 이제 파밀리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 청약을 했을 당시에는 파밀리에 아파트가 경쟁률이 훨씬 더 높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파밀리에는 제가 알기로는 1순위에서 이제 마감이 됐었고요. 베네스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2순위까지도 갔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건 B 타입이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1순위 마감이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저도 베네스트 한번 집어넣어 봤었는데 2순위여가지고 저는 이제 A 타입에 넣었는데 떨어졌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파밀리에가 경쟁률이 더 높아서 파밀리에가 가격 형성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좀 의외였던 것은 이제 베네스트 하우스가 이제 초품화인데 이게 상당히 이제 초등학교가 개교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베네스트의 가격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요즘에 이제 파밀리에랑 베네스트 하우스의 가격이 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둘 다 이제 분양은 4억 정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매우 저렴한 물건을 찾으시게 되면은 아직도 4억 중반 정도의 물건을 찾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베네스트와 파밀리에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분양이었었기 때문에 디에트르와 이제 대광에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구조나 자재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민간이 조금 더 낫다 이런 평가를 받을 때가 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루엘 시그니처가 이제 입주를 했죠. 트루엘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회천지구의 거의 맨 하단 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869세대였는데 세대수도 뭐 괜찮고 금강 펜테리움이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제 많이 이제 입주를 했었기 때문에 트루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주가 금방 차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으나 트루엘 시그니처가 생각보다 분양률이 미진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분양이 마감하게 됐습니다. 트루엘 같은 경우는 24년도 6월 달에 입주 기간이 시작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분양이 끝났으면은 뭐 저기 25년도 뭐 12월쯤에 뭐 분양이 끝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분양을 하는 데만도 1년 6개월이 좀 걸려서 오래 걸렸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제 트루엘의 분양이 이제 빠르게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서 금강 펜테리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이제 제동이 걸렸었고요. 트루엘도 지금 이제 분양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정적으로 가격 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금강 펜테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루엘이 미분양이 났다는 소식이 있기 전까지는 3억 6천 정도까지도 찍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폭 좀 하락했던 상태고, 트루엘 같은 경우에는 뭐 3억에 분양했는데 옵션 집어넣고 이러면은 뭐 한 3억 1,500에서 3억 2천 정도로 지금 이제 분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가격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고, 금강 펜테리움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제 중반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살짝 하락했다가 다시 말아 올렸죠. 그리고 요즘에 아파트가 소폭 상승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파밀리에와 베네스트도 가격이 이제 상승하고 있고, 디에트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3년 차기 때문에 살짝 이제 가격이 안정적이 되고 있는데, 파밀리에와 이제 베네스트가 상승함에 따라서 디에트르도 이제 상승 압박을 받고 있어서 급매 물건은 이제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신더유와 이제 GL헬리움이 있는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입주가 시작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현재 없는 상태긴 해요. 한신더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724세대고 위치를 보시게 되면 이제 금강펜테리움보다 조금 더 좌측에 있게 되는데 현재 이제 금강펜테리움이 이제 전철까지 걸었을 때 10분에서 12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신더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GL헬리움이 있는데 GL헬리움 제가 봤을 때 이제 1595세대여 가지고 굉장히 이제 세대 수가 높고 회천의 대장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이제 뚜껑을 열어보지는 못했죠. 이제 29년도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사실 29년쯤 되면은 뭐 GTX도 이미 완공까지는 아니어도 착공은 했을 것 같고 그때 이제 GTX 착공의 여파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분양가 정도의 가치 이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GL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변에도 이제 상승 압박이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덕기역 방면으로 해서 1번 출구와 2번 출구 쪽을 이제 좀 다르게 치는데 이 GL헬리움이 이제 전철과의 거리는 이제 5분 거리도 안 걸릴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가까운 축에 속하고 중심 상가 쪽에 이제 가깝다고 하지만 대장 아파트를 결정하는 요소에 있어서 전철역과 중심 상가에 가깝다는 거 굉장히 이제 큰 이점이지만 이 회천 지구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이제 살짝 끝단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회천지구에 어떤 아파트가 있었고 이제 언제 입주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내가 회천지구에 살아야 되겠다, 혹은 이제 나는 이미 회천지구에 살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으로도 이제 유익한 부동산 영상을 자주 찍을 거기 때문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켜놓으시게 되면 앞으로 이제 제가 올리는 영상 있으면 놓치지 않고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응원해 주시고 제가 열심히 유익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